그 보드에 지금 이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뭐 제가 간단하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윈도우 10 상황에서 STM에서 제공하는 터치 GFX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쉽게 GUI 프로그램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 터치 GFX, STM32에서 제공하는 터치 GFX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 요 터치 GFX를 가지고 STM 쪽에 여러 가지 그 타겟 보드들의 GUI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터치 GFX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요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그 STM32 아까 보인 그 보드가 STM32F769i 디스커버리 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프로그램을 지금 요 환경 터치 GFX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FreeRTOS 하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800x 480. 자, 처음으로 하게 되면은 뭐 create new를 해야겠죠. create new 하고 여기서 타겟 보드를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들 경우에는 여기는 뭐 769만 이렇게 쳐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보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TM32F769i 디스커버리 킷 보드니까 이놈을 이렇게 설정해서 요걸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create를 누르면 되겠죠. create.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하죠.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FreeRTOS를 통해서 이제 터치 GFX 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그냥 쉽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My Application 5로 해갖고 디렉토리는 C 터치 GFX 프로젝트리 밑에 이제 모든 작업되는 것들이 이 폴더 안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하게 누르면은 이제 작업이 돼갖고 여기에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안드로이드 일종의 이런 데서 뭐 작업하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이렇게 버튼이라든가 컨테이너 이미지 버튼 이런 것들을 갖다 놓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어떤 버튼이 좋을까요? 뭐 이런 버튼을 뭐 이렇게 갖다 놔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여기 쉐입 해갖고 뭐 이런 서클 어느도 쉐입 그런 것도 이렇게 뭐 갖다 놓고 그죠? 색상 같은 거 바꾸려면 여기를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흔히 그 일반적인 그 GUI 위젯 뭐 관련해서 작업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와 같이 뭐 쉽게 작업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 시계 좀 디자인이 좀 마음에 좀 깔끔하지 않죠. 스타일이 클래식 몇 가지 없네요. 그 다음에 모던하고 좀 멋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텍스트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박스 위드 보더 텍스트 박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텍스트가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버튼, 올. 주로 이 텍스트 박스는 쉬운 거라 앞쪽에 많이 올 텐데 컨테이너, 이미지, 여기 버튼, 올 했더니 버튼, 텍스트 뭐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그죠? 텍스트, 프로그레스, 버튼 위드 레이블 이게 좀 낫겠네요. 네? 이렇게 자, 뭐 여기다 그냥 텍스트 내용이 지금 뉴 텍스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W O N C H U N 뭐 이렇게 치면은 자 오늘은 뭐 이런 작업하는 게 이런 작업을 이 GFX에 터치 GFX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데모하는 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디자인이 다 끝났으면은 여기에 Generate Code, 그 다음에 Run Simulator, Run Target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un Target 통해서 타겟 보드인 아까 그 타겟 보드인 STM32F769 I Discovery 킥보드에 작동시키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GUI만 디자인하고 펑션 임플리멘테이션을 큐브 ID에서 하려면은 제너레이트 코드 해갖고 코드를 만든 다음에 다시 STM32 큐브 ID에서 이런 버튼을 뭐 눌렀을 때라든가 이 GUI에서 발생되는 이벤트하고 엮어서 펑셔닝 기능을 C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은 완성적인 제품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GUI만 여기서 따다가 디자인한 다음에 펑션 기능을 C에서 구현하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코드 제너레이트 코드로 하면 되는데 오늘은 간단한 데모니까 타겟 보드에 그냥 런 타겟 요거는 타겟 보드 없을 때는 시뮬레이터인데 저는 타겟 보드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런 타겟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시간이 좀 엄청 걸려요. 그래서 여기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려면은 뭐죠? 윈도우 버튼을 누르고 동시에 Alt인가요? Alt L을 누르시면은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런 타겟을 하니까 지금 제너레이트 해갖고 지금 이 파일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make 파일도 만들고 헤더 파일도 HPP 파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파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make-f 해갖고 뭐 asset J8은 이게 스레드 8개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작업하는 내용이 이제 Alt L을 누르면은 요 터치 GFX에서 작업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GUI 관련 파일들을 만들고 또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지금 컴파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make 파일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만든 make 파일 가지고 앞에서 이 make 파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GCC make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make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스레드 8개를 갖고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타겟 보드에서 작동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다 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작업되는 걸 보면은 카피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관련 APP, make
MK 파일, 그 다음에 뭐 프로퍼티스죠. 프로퍼티 파일, 그 다음에 각종 어플리케이션 베이스 HPP 파일, 그러니까 이게 헤더 파일의 일종이죠. 헤더 파일 또 만들고, 프론트, 힙 베이스, 이거에 컨스탄트, 스크린 뷰 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베이스, 스크린 뷰 베이스, 여기는 CPP 파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메이크 파일 만들고 있고, 메인 베이스 HPP 파일, 프로퍼티, 뭐 그죠? 스크린 프리젠터 HPP 파일, 스크린 뷰 HPP 파일, 어플리케이션 CPP, 그리고 메인 CPP, 그 다음에 솔루션 파일도 만들고 있죠. 이거는 솔루션 파일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용 시뮬레이터를 위한 내용일 거예요. 저희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모든 많은 작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그죠? 자,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컴파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진행된 상황이. 컴파일해서 지금 여러 가지 CPP 파일 컴파일 하고 있죠. 나중에 여기 가서 좀 나중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다 작업이 끝나면은 C 파일들, C 파일 여기서부터 보면은 STMF 할, 맥, 그러니까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타겟 보드 관련 구체적인 하드웨어 C 파일 연동해서 전반적으로 다 컴파일 하고 있고, 컴파일 이후에 이제 실행 파일들이 예, 헥스 파일, ELF 파일 이렇게, 그 다음에 프레쉬에 꾸울 수 있는 파일인 빈 파일,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레쉬 명령을 누르고 있는데 이것은 타겟 보드에 지금 여기다 익스트 프레쉬 빈 파일을 프레쉬에 이제 라이팅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STM32F769에는 쿼시 SPI 프레쉬 메모리가 있어서 쿼시 SPI 프레쉬 메모리 접근해서 거기다 라이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거기다 라이팅을 안 하고 STM32F769 보드 자체가 갖고 있는 2MB 프레쉬가 있거든요. 거기에 통상적인 라이팅을 하고 거기서 작동시키는데, 아마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쿼시 SPI 메모리가 훨씬 더 많아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관 프레쉬 메모리에 지금 여기 작업한 GUI 작업한 내용이 만들어져 갖고 프레쉬 메모리에 지금 구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러한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STM32 큐브 ID에서 많이 이제 보는 파일들 이름이죠. 스트럭처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터치 GFX는 그 STM32 큐브 ID 공부를 좀 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훨씬 여기서 작업하는 내용을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요 터치 GFX만 그냥 공부해서는 이게 작동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다만 디자인만 이렇게 하는 하드웨어 개념을 잘 모르는 그냥 프로그래머가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STM32 IDE 그쪽 공부를 좀 하시고, 제가 강좌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 공부를 조금 하시고 한 달, 2달 공부하시고 다시 이 터치 GFX로 오시면은 이 터치 GFX가 이렇게 편리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이 터치 GFX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우분투 쪽에서 프로그램은 아니고 윈도우 10 프로그램이지만 이게 굉장히 쉽구나. 이차저차 GUI 이렇게 만들고 이놈하고 기존의 STM32에서 했던 것들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작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 작업된
완료본은 프레시였고 프레시 메모리가 이렇게 꽂았죠. 지금 SD 링크 통해서 이제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네? 메모리 프로그램. 그래갖고 지금 작업은 타겟 헥스 파일을 사이즈는 어느 정도에 528KB네요. 어드레스는 0x0800. 그러니까 이거는 인비디드 플래시 메모리.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시 SPI 플래시 메모리가 아니고 콜텍스 콜텍스 M7 자체 내에 들어있는 2MB 플래시 메모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 주소가 콜텍스가 접근할 때 주소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 주소에다가 이제 구웠으니까 4장 2MB 4장 플래시 메모리 이제 꾸민 거죠. 지우고 이레이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굽고. 자, 그래서 작동되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여기서 작업한 내용이 타겟 보드를 이렇게 작동된 게 보이고 있죠. 여기에 뭐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뭐 펑션이 진행되겠지만 아직은 그냥 GUI 터치 기능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갖고 여러분들은 터치 기능이 없지만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아마 시계도 이게 리얼타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C분 초는 아닌 것 같아요. C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아마 C분이 되겠죠. C분 초까지 있으면 초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볼 수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한번 여기가 지금 하늘색이죠. 하늘색이 아마 요게 시침이고 요게 분침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요게 시간이 좀 변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도 아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되는 걸 보셨죠. 자, 그러면은 요 자체가 작업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체가 작업한 내용은 탐색기로 하셔서 C 쪽에 터치 GFX 요게 이제 설치된 쪽이고 요게 이제 프로젝트예요. 그럼 요 프로젝트에 지금 우리가 My Application 5 요쪽에 작업이 됐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STM3에 큐브 아이디 하신 분들은 이걸 딱 보면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작업한 것과 관련해서 IAR 쪽 소프트웨어 갖고 작업하는 쪽 프로젝트 여기 만들어진 거고 MDK ARM 쪽 그 다음에 STM3의 큐브 아이디 갖고 다시 이제 만들어진 코드 갖고 더 작업하려면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TM3의 큐브 아이디에는 우분투에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피해 갖고 우분투로 가서 요 C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후의 작업을 STM3의 큐브 아이디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TM3의 큐브 아이디용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IAR 환경에서 작업하실 분들은 여기서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EWW 요거 프로젝트 EWW 누르면은 IAR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DK도 있고요. MDK는 제가 이제 사용 안 해봐갖고 그 다음에 여기 요 STM3의 큐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쪽 누르면 파일이 유서 쪽에 시스템 콜하고 시스템 C 정도만 들어있고 다시 올라가서 스타트업 하면은 여기 이제 어셈블러죠. 어셈블러. 그래서 STM3의 F769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코어 쪽으로 가셔보면은 코어 쪽에 소스를 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STM32 쪽에서 많이 보는 요 프로그램 메인 C부터 시작되죠. 메인 C부터 시작돼 갖고 이제 지금 요 응용 프로그램은 프리 RTOS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지금 현재 이런 STM32 쪽 보드 관련해서 개발 환경은 펌웨어 기술 수준이 아니고 RTOS 경향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이게 프리 RTOS 컨셉을 갖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신 분은 이걸 클릭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연결 프로그램 해갖고 뭐 아무거나 비주얼 C 환경에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황에서 열어도 되고 그냥 작업하는 건 아니고 보기만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황에서 뭐 열고 그냥 C 파일 내용만 좀 보겠어요. C 파일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게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STM32 쪽을 좀 공부한 친구들은 이 내용을 조금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인 C 쪽 파일을 쭉 보면은 뭐 이렇게 인크루드 하고 여기 벌써 CMSIS OS 그 다음에 여기 어플리케이션 터치 GFX 헤더 파일을 열고 그래서 여기 CMSIS OS가 지금 프리 RTOS OS 컨셉으로 구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응용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파인 나와 있는 것은 지금 SRAM 쪽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세팅하고 있는 거죠. SDRAM 쪽 접근할 때 그 접근하기 위한 파라미터들 세팅. 그 다음에 이 QSPI 플래시 메모리 관련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들 내용이 나오죠. DMA2D, DSI는 디스플레이예요. I2C, LTDC. 그러니까 이 LTDC하고 DS하고 연계해갖고 그래픽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 DSI 하드웨어하고 LTDC 하드웨어하고 연계돼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SDRAM 사용하니까 SDRAM 세팅하는 거하고 QSPI에는 이 전반적으로는 이 QSPI 접근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이런 컨셉이 나오잖아요. 스레드 만들 때 스택 사이즈는 얼마로 하고 이름은 디폴트 타스크로 해서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했고 스레드라고 하는 게 하나의 타스크인데 타스크 만들 때 프라이어리티 본인이 사용하는 스택 사이즈 이런 걸 해갖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컨셉을 좀 가져야 되냐면은 그 스레드 그러니까 OS 컨셉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터치 GFX 타스크 그래서 두 개의 타스크를 만들고 있죠. 요거는 터치 기능 쪽을 처리하는 타스크. 이쪽은 이제 그 터치된 내용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 놈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펑셔닝, 펑션을 구현하는 타스크. 두 개 타스크하고 만들고 있는데 한번 쭉 보십시오. 오늘은 이걸 뭐 쭉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관련 하드웨어들 초기화 이니트 하는 함수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짜져 있고 그다음에 자 메인에서 시작하겠죠. 메모리 프로텍터 유니트 그다음에 캐시 쪽 인스트럭션 데이터 캐시 근데 여기서는 I니까 인스트럭션 캐시 쪽에 접근하고 여기 데이터 캐시 접근하고 그 다음에 하드 유니트를 한 다음에 시스템 클락 컨피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요 하드웨어 유니트를 하고 그 다음에 커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RTOS를 꼭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점차 RTOS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OS 개념으로 해서 스레드를 요거 하나 만들고 타스크 하나 만들고 요 스레드 하나 만들고 타스크 하나 만들고 그놈을 가동하게 돼 있죠. OS 커널 스타트. 여기가 그래픽 주로 처리한 거고 뭔가 여기가 터치 GFX 타스크 쪽. 요쪽은 터치 여기서 발생되는 터치나 이벤트. 시계가 지금 안 돌아가는 걸 봐서 한참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작동은 안 하는 모양이죠. 모양만 이렇게 나온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양만 나오니까 요게 시스틱에서 타임 얻어갖고 요 시분침을 조금 돌려주는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짜야 시계가 돌아갈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STM32 큐브 IDE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리얼타임 클락 쪽 세팅하는구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전반적인 내용 여기에 프리 R2OS 거 이렇게 땡겨오면은 좀 여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프리 R2OS 관련해서 지금 갖고 왔잖아요, 그죠? 여기 그죠? 어플리케이션 훅, 아이돌 훅 뭐 이렇게 뭐 별건 없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인터럽트 그죠? 할 인터럽트 그러니까 우리 쪽이 이제 인터럽트 쪽인데 자 이것도 이제 큐브 아이디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NMI 핸들러, 넘바스커블 인터럽트, 그 다음에 하드 폴트 핸들러, 인터럽트 핸들러,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핸들러 구현이 잘 안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버스 폴트 핸들러, 그 다음에 쭉 볼 때 이제 디버그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타이머 6 쪽, DA 컨버터하고 이제 관련된 타이머 6 쪽에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은 여기 이제 요 IRQ 핸들러가 작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LTDC는 그래픽 쪽이죠. 그래픽 쪽에서 프레임 처리하는 거, 그림 다시 그리는 거. 그래서 하얗게 틱을 해갖고 요 시간이 얼마큼 경과됐냐, 리퍼런스 타임.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처리하고 요 LCDC 관련 인터럽트 핸들러를 돌리고 있죠. 이건 2디멘셔널 DMA.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쪽 그래픽하고 연관돼서 특별히 좀 더 빠른 DMA, 2디멘셔널 DMA 기능 발휘해갖고 그 작업이 끝나거나 끝났을 때 인터럽트 걸려서 요걸 수행한다든가 I2C4의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시행하는 인터럽트 핸들러, DSI 쪽에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핸들링. 여기서 다 콜백 함수로 추락이 돼요. 안쪽으로. 자, 이러한 내용을 다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STM 큐브 아이디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하잖아요.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거꾸로 또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한다면 다시 이쪽으로 백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게 터치 GFX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듯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간략하게 터치 GFX가 어떻게 사용되고 간략하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쉽게 작동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했습니다. 오늘 강의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깊은 정보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이게 터치 GFX 그리고 STM32 회사에서 왜 이러한 개발 환경을 마련해 놨는가, 여러분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만든 것이지만 GUI 쪽은 엄청 쉽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GUI에 버튼을 눌렀다든가 또는 이더넷 패키지 왔을 때 펑셔닝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C 코드를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죠. 요로 GUI가 디자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GUI의 펑셔닝, 요 분침을 돌려주는 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STM32 큐브 IDE로 가서 코드를 더 추가를 해야지만 이 기능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디자인은 아주 쉽게 하는 거죠. 물론 요 안에서도 여기 GUI, 요 펑셔닝을 하는 기능도 들어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여기서는 GUI 위주로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펑셔닝은 STM32 큐브 ID에서 구현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것을 펑셔닝 하는 것을 비주얼 스튜디오 C로 C 환경에서 코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TM32 큐브 아이디 관련 공부를 또 선생님이 만든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